예, 매주 월요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먹거리 물가 심상치 않다.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먹을거리 걱정도 좀 덜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물가도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했었는데 예. 예상보다 폭우 피해가 커서 하반기 추석 전후로 밥상머리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걱정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채소 가격도 많이 올랐고 소고기, 돼지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 좀 볼까요? 예, 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보면 네. 지금 23일 기준으로 상추 가격, 저희가 채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 저게 도매 가격, 그 4kg이 얼마나 비싸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좌측의 청상추 가격이 한 달 사이에 가격이 5배 가까이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4kg들이 청상추 도매 가격이 거의 9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깻잎도 지금 저게 2kg들이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만 4천 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돼지고기 가격은 그 사이에 좀 내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상추로 돼지고기를 싸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로 상추를 싸 먹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예. 청상추 가격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적상추 가격도 마찬가지로 한 달 사이에 340% 이상 폭등한 상황이고 오이값도 일주일 만에 3배 올랐다. 애호박 가격도 143%, 시금치도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은 뭐 거의 230%.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고요. 그나마 덜 올랐다고 하는 배추는 이거는 가격이 지금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한 12% 정도 올랐는데 배추는 그나마 선방한 이유가 강원도에 고랭지 배추 산지가 모여 있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덜했습니다. 예,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좀 살아남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상추, 깻잎, 로메인 이런 것들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충남 논산이나 금산처럼 이렇게 주요 산지들이 충청도 지방에 몰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폭우 피해가 충청도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과일의 주요 산지들 이 충청도에 많거든요. 복숭아, 수박 가격들 아마 내주부터 수박의 경우에는 30% 이상 가격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하우스 수박들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커서 수박이 썩거나 아니면 복숭아 등의 낙과 피해가 상당히 충청도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축산물, 예. 축산물 피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닭, 돼지, 소 합쳐서 88만 마리 정도가 폐사됐다는 게 이게 지난 주말의 통계입니다. 예. 이걸 고려하면 추석 때까지 계속 축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휴가철에는 돼지고기 수요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종합하면 축산물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추석이 걱정이네요. 네, 추석 때 걱정인 게 이게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침수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추석하면 딱 떠오르는 게 햇과일, 햅쌀 이런 것들 떠오르실 텐데 농경지 침수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항상 그 농경지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내 내렸던 그 폭우 피해로 여의도 면적의 무려 122배의 면적이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3만 5천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만약에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추석 때 우리가 햅쌀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우유 가격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가격 협상이 있었다고 하던데 우유 가격은 이렇게 협상 과정을 좀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우유 가격을 정할 때에는 그냥 시장 수급 논리에 따라서만 정하지 않고요. 예. 그래픽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우유 가격은 항상 낙농가하고 우유업체가 매년 낙농진흥팀을 꾸려서 여기에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원유를 리터당 얼마씩을 쳐줄 거냐, 얼마에 가져갈 거냐 정하게 되는데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저런 조치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튀거나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조치들인데 이게 6월 9일부터 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정해보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가격이 리터당 996원이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밴드 안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1,065원에서 1,100원 사이에 떼오는 원유값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도매 가격이 리터당 이 정도다.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도매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이 넘는다면 소매로 사시게 되는 가격은 대략 리터당 3,000원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전망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우유값이 비싼 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도적인 문제 또 구조적인 한계도 좀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낙농 농가가 대규모로 뭐 해외처럼 굉장히 공장식으로 운영되지 않고요. 아마 경기도만 나가보셔도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큰 우유통에 이거 담았다가 우유 회사들이 수거하러 오면 보내는 이런 구조라는 걸 아실 텐데 예. 생산비 연동제를 따르기는 합니다. 일단 생산비가 오르면 어느 정도 이걸 반영을 하는데 100% 그렇게 따르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또 쿼터제를 통해서 올려주기도 해요. 여기에서 쿼터제는 사료용이나 분유용으로 나가는 거 말고 마시는 우유 가운데 일부는 그 농가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값을 올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유 마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학교에 급식용으로 단체 급식으로 들어가는 우유가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우유를 덜 마시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인용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를 주고는 있지만 생산 농가들이 이 쿼터에서 충분히 생산비를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생산비를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러면 모든 우유, 모든 유제품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산 농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유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이나 그렇죠. 가공식품이나 우유빵, 과자, 뭐 라떼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게 되고 가공식품 나아가서 외식 물가까지 오르게 되니까 예. 이걸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작년의 경우에는 리터당 원유 가격 49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9원이 오르자 그 우유 업체들이 흰우유 제품 가격을 대략 10% 정도, 아이스크림 가격은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올렸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거보다 살짝 더 올라갔다. 체감 물가가 더 올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국내 상황을 살펴봤고 국제 상황은 지금 인도가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렸고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했다. 네. 이 두 가지 뉴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네. 그렇습니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준다면요. 일단 인도의 경우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흑해 협정은 유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세계 쌀 시장에서 인도가 수출하는 게 전체의 40% 정도. 아 그렇게 높습니까? 상품은 아닌데요. 인도가 수출하는 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저소득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수요하는 그런 쌀들입니다. 예. 그런데 인도가 올해 여기도 폭우 피해가 굉장히 커서 여기는 수주에 걸쳐서 사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즉 인도 안에서 우리끼리 먹을 양도 부족할 수 부족하다. 있다. 인도가 그 작년에 수출한 양이 2,200만 톤인데 여기에 절반 정도도 수출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예. 지난주에 갑자기 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하겠다. 비바스마티 백미라는 품종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걸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움직입니다. 예. 앞서서 작년 9월에는 부스러기 쌀도 수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쌀을 그 타작하는 과정에서 부스러지는 그런 쌀조차도 뭐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국내 식량난을 그 움직일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에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 안 하겠다고 해서 이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라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하나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흑해 협정 이게 러시아가 곡물 수출하는 길은 막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틀리는 상황이다. 흑해 협정 파기하겠다.
물론 파기라고 하지만 1년을 꽉 채우고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길을 터주다가 안 터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가는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데사 항구에 이제 포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역시 이집트, 아프리카 등으로 나가는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고요. 유럽의 빵값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초만요. 네. 예. 이렇게 끝내면 조금 허무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러시아- 이런 질문이 좀 우문이긴 한데. 그렇죠. 러시아 설득해야 되고요. 작년에도 11월에 안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하고 며칠이 지나서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뭘 원하는 건지 그 얘기 좀 들어봐야죠. 그리고 예. 뱃길 이외에 비행기나 육로로는 곡물은 수송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유럽하고 그 대륙 안에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하여튼 물가 안정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네. 생각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는 끝인사를 제가 지난주부터 거의 날마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